폐가에서 자꾸 아이들이 나오는 이유. 저희 아버지 형제는 오남매입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시지만 2명의 누나와 2명의 남동생을 가지는 그런 남매지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강원도 양구군 한절리에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시골집들이 그랬듯이 직접 불그로 집을 짓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은 그 집이 무려 수십 년이 훨씬 지났기에 비와 바람과 눈을 맞으면서 흙은 부식되고 집 자체가 기울어졌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멀쩡한 오랜 집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한절리에 이사와서 집을 짓게 될 때에 나이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고 더 어린 둘째 삼촌과 애기인 막내 삼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곳은 집을 지을 터를 기준으로 집터 앞에는 비포장 도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개울물이 흐르고 왼쪽에는 폐가가 하나 있었고 뒤에는 광식이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집을 짓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촛불로만 어둠을 앞가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뒤쪽에는 살구나무가 오른쪽에 있었고 밤나무가 왼쪽에 있었죠. 그리고 그 밤나무 바로 앞에 뒷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지만 뒷간을 가려면 폐가가 보이는 쪽으로 돌아가는 방법과 부엌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까봐 밤에 잘 때는 수저로 부엌의 문가를 막고 그렇게 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아버지가 중학교에 들어가시고 막내 삼촌이 갓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밤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던 가을밤이었습니다. 부엌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폐가가 보이는 쪽으로 뒷간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는 참전용사로 중사까지 지내고 계시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군인들이 쓰는 빨간 후르쉬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날 밤도 그 후레쉬를 들고 뒷가를 갔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폐가에서 번쩍번쩍하는 불이 비추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밤이라 그냥 반딧불이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뒷간 쪽을 향하는데 살구나무 쪽에서 이상하게 웃음이 섞인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은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말이죠. 바람 소리려니 하고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고 뒷간에서 볼일을 보시고 그날 밤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아버지는 밤에 뒷간에 가시게 되었고 비가 추적추적하게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던 폐가의 안방문은 그날 밤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천천히 후레쉬를 들고 폐가를 지나서 뒷간이 보이는 쪽으로 가는데 그날은 바람소리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집벽에 기대어서 그 웃음소리가 나는 살구나무 쪽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열매 없는 살구나무에서 빗방울을 맞는 잎사귀들을 보았죠. 그날은 아버지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날 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그날 밤 아버지는 뒷간에 가셨습니다. 누가 붙여놨는지 그날 폐가의 안방문은 문이 제대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람 한 점 없고 하늘엔 유유히 달빛이 비추어지고 논에서 나는 개구리의 울음소리만으로 그날 밤 아버지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밤나무가 보이고 조금만 가면 살구나무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흘러내리는 것을 느낀 아버지는 천천히 살구나무 쪽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서만 가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아이 하나와 남자아이 둘이 칼을 들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인간아이의 배를 갈라 창자를 씹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 후로 아버진 한동안 시름시름 앓고서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어느덧 국민학교 중급생활을 하고 있던 막내 삼촌은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집은 가로 부분으로 된 곳에서는 안방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2명의 누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무셨죠.
세로 부분에는 창고와 작은 방이 있었는데 작은 방에서는 세 형제가 그렇게 잠을 잤었습니다. 그렇게 자는데 처음에는 천장에서 터다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 방에는 천장의 쥐들이 바글거려서 그때 막내 삼촌도 쥐라고 여기고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잠을 못 자는 막내 삼촌의 귀에는 논에서 나는 개구리 소리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펌프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느 때 밤과 같이 굳게 잠겨있던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더니 쇠그릇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막내 삼촌은 두 형들을 깨우려 했지만 형들은 귀찮아 할 뿐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막내 삼촌도 모른 채 하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개구리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창호지 문으로 달빛이 새어나오고 그리고는 아이들 여럿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를 말이죠. 막내 삼촌은 아버지의 일을 몰랐습니다. 그저 큰형이 아픈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소곤소송거리는 커져만 갔고 이내 아이들이 꺄르르하며 웃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곤 작은 방문을 두드리면서 열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마루에서는 쿵쾅거리고 어린애들이 뛰어다니듯이 소리가 났죠. 그리곤 이내 조용해지고 새벽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시골에 있는 닭은 정확히 5시에 울었고 6시에는 부대에서 나팔 소리를 불었습니다. 삼촌은 그때 한잠을 못 자고 괴이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얘기했으나 아무도 삼촌이 들었던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역시 두 형은 자고 있었고 막내 삼촌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호지 쪽으로 문을 보는데 검은 그림자가 수욱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공포에 질린 삼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려고 했지만 그 웃고 떠드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창문이라도 깨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고요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막내 삼촌은 터질 듯한 오줌볼을 막으며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지 못한 채 요강을 집으려 방문을 열었는데 막내 삼촌은 비명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큰 여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있으면서 가슴 부분을 낫으로 난도질을 즐기고 우는 남자아이와의 눈이 마주침과 동시에 두 명의 아이가 삼촌을 호미와 낫으로 찍으려고 달려드는 찰나 그렇게 삼촌은 정신을 잃은 채 사흘밤 뒤에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두 아이가 기이한 일로 인해 아팠던 이유를 알아야 했던 할아버지는 결국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리고개라고 불릴 정도로 배고픔과 굶주림이 교차하던 한국전쟁의 전후 상황은 우리 뒷집에 살고 있던 광식이네 집에도 찾아왔고 7남매를 데리고 있던 광식이 아버지는 광식이와 2남매를 제외한 큰딸부터 넷째까지 창고에 집어넣고 문을 잠근 채 한 달 동안 가두어두었고 난도질당에 있는 첫째와 셋째의 배고픔에 굶어 죽어있는 둘째와 넷째를 우리 집 터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묻어있던 터였고 우리 집 왼쪽에 살던 폐가의 주인은 4명의 아이들 때문에 미쳐서 자살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 집은 폐가가 되었고 그 후에 영문도 모른 채 우리 가족들이 이사를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이 밝혀지자 할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고 몇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시체를 안방 아래서 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화장해서 소양강에 뿌려졌고 광식이네 아버지는 그 당시 전쟁과 굶주림에 대한 죽음이 그 아이들의 죽음을 용서했는지도 몰라도 단지 징역 3년이라는 형벌과 보호생활을 7년 동안 하였지만 끝내 정신을 잡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폐가도 없어지고 우리 집도 기울져가며 부서지고 있지만 광식이네는 점점 최신식 집으로 바뀌어가고 한절리에서는 유명한 갑부 집안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